심한 밤, 은밀하게 사무실로 들어서는 한 사람, 바로 김석준 과장입니다. 다들 퇴근한 모양인데요. 이 늦은 시간에 석준 씨는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사장실의 불이 아직 훤합니다. 조심스럽게 사장실로 다가가는 석준 씨. 그런데 그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이거 거래처에서 선물 들어온 건데 다 무슨 가져가. 남자한테 주는 거라는데? 아니, 이 밤에 남자 비서를 불러놓고 여사장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사장님이 뭔가 눈치를 챘나 본데요. 다급히 몸을 숨기는 석준 씨. 다행히 들키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미모의 여사장에게 석준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뭐야? 문은 왜 닫는데? 이들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마련한 사장 한정아 씨. 제가 우수 여성기업인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자, 건배! 건배! 정아 씨 회사에 경사가 있었군요. 그런데 정아 씨가 옆자리에 앉은 김 과장과 은근한 눈빛을 주고받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직원들 몰래 연애 중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노래 한 곡 하셔야죠. 노래 해야지.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한 곡 뽑겠습니다. 대학 동창생인 석준 씨와 정아 씨. 석준 씨의 오랜 짝사랑 끝에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2시간 후, 과음을 한 정아 씨가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여기에요. 그냥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직 좀 더 가야 하는데요.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운전해도 될 것 같아요. 집 앞까지 가려면 골목 끝까지 한참 들어가야 돼서 다시 걸어 나오기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집 앞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차를 세워달라는 정아 씨.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2만 원이죠? 여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무리 집 앞 골목이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는데요. 대리운전기사 태용 씨. 정아 씨의 요구대로 차키를 넘겨주고 돌아서지만 왠지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아 씨를 바라보는 태용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용 씨 설마 나쁜 마음을 먹는 건 아니겠죠? 다음 날 연애 때처럼 업무에 한창인 정아 씨. 내일 미팅 자료 3시까지 부탁해요. 알겠어요. 짜잔. 어제 과음했잖아. 속 풀어. 회사에서 지킬 건 지킵시다. 내가 당신 사장인 거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야? 왜? 뭔데 그래? 아니에요. 그만 나가보세요. 뭔데? 김 과장님. 네.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런데
누군가 정아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가 막혀. 아니 누가 이런 장난질을 해? 아니 무슨 동영상이 있다. 정아 씨를 협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대체 무슨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뭐야? 정아 씨를 충격에 빠뜨린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밤 정아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씨는 본인이 술을 먹었으니까 이제 대리기사를 부른 거겠죠. 그래서 자기 집 앞에까지는 왔는데 다만 그 골목에 들어갈 때 대리기사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몰게요. 사실 좋은 마음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차를 키를 받아서 갔는데 씨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거죠. 왜냐하면 그 술을 먹고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그 운전한 것 그 자체가 음주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 협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몰래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정아 씨가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영상을 보내 정아 씨를 협박한 대리운전기사 태용 씨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동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는지 전 그쪽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재수없는 놈한테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당연히 돈이겠죠? 한 장 주세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씩이나요? 그때 웬 잡지를 꺼내놓는 태용 씨. 아니 표지 모델이 정아 씨 아닙니까? 이렇게 저명하신 여성 CEO신데 이거 알려주면 회사에 더 큰 손해 아닌가? 그래도 1,000만 원은 좀 너무해. 그럼 뭐 경찰서 가죠. 이봐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드릴게요. 드릴 건데 큰 돈이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1,000만 원은 껌값 아닌가? 뭐 그럼 돈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결국 협박에 못 이겨 태용 씨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정아 씨.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지? 날 모르고. 정아 씨 대화 내용을 녹음했군요. 근데 대체 무슨 생각인 거예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당연히 돈이겠죠? 한 장 주세요. 1,000만 원. 네? 그 길로 정아 씨는 절친한 변호사를 찾아가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 정신에 녹음까지 한 거야? 나만 당할 순 없지. 이거 협박 맞지? 나도 이 사람 고소할 수 있는 거지? 협박범을 고소할 작정이었군요. 이제 변호사에게 물어본 거죠. 제가 음주운전 한 거는 맞습니다. 내가 벌금 받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남 뒤통수를 치는 이 대리기사 나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공격할 수 없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굳이 따지면 음주운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걸 핑계 삼아 돈을 내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형법상 공갈죄에 딱 해당되거든요. 결국 의 요구대로 고소장을 쓰게 된 겁니다. 일주일 후 정아 씨 문제가 잘 해결된 건가요?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잠시 주목.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사장님? 들어와요. 정아 씨의 소개로 웬 젊은 남성이 사무실에 들어서는데요. 제 비서로 채용된 박태용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누굽니까? 정아 씨를 협박하던 그 대리운전 기사 아닙니까? 은미 씨, 박 비서한테 기본적인 것들 좀 알려줄래요? 네. 자, 그럼 수고들 해주세요. 저기 난데없이 등장한 젊은 남자 직원이 영 못마땅한 석준 씨인데요. 정아 씨가 갑자기 비서를 채용한 이유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저기 사장님, 저 밖에 저 남자 누군데 갑자기 데려왔어요? 아는 사람이 소개해줬어요. 마침 비서도 필요했고. 아니 그럼 나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사장이 직원 뽑는데 과장한테 허락 받아야 되나요? 지킬 건 좀 지키자고요, 김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석준 씨 본전도 못 찾고 괜히 한 소리만 들었네요. 그런데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에게 태용 씨와의 관계를 숨기는 이유는 뭘까요? 일주일 후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아 씨의 회사. 그런데 석준 씨 일하다 말고 사장님 방은 왜 들여다보는 거지요? 아, 정아 씨와 태용 씨가 함께 있는 게 신경 쓰이나 봅니다. 왜 저렇게 잘해줘? 자기야, 잠깐만. 자신을 협박했던 대리운전 기사를 비서로 채용하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정아 씨. 영문을 모르는 석준 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 어디 가세요? 출장 가요. 공장 두세 곳 들릴 거라서 1박 2일로 갔다 올 거예요. 1박 2일이요? 박 비서랑 같이? 그럼 비서한테 같이 안 가요? 보고할 일들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 주세요. 그럼 수고. 잘 다녀오세요. 1박 2일 출장까지 동행하는 두 사람. 아무리 비서라지만 남자와 출장을 가는 게 애인 입장에선 좋을 리 없겠지요. 갑작스러운 정아 씨의 태도 변화에 석준 씨는 당혹스러울 따름인데요. 그리고 보름 후 석준 씨가 늦은 밤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아 씨가 아직 퇴근 전인가 본데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아 씨의 방을 훔쳐보는 석준 씨. 이거 거래처에서 선물 들어온 건데 박 비서 가져가. 남자한테도 좋은 거라던데.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무슨 낌새를 채는지 갑자기 밖을 내다보는 정아 씨. 아, 석준 씨를 발견하진 못한 모양입니다. 도저히 못 참았어. 야! 김 과장. 두 사람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김 과장.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솔직히 말해. 둘이 무슨 사이야? 김석준 씨. 정말 왜 그래? 이 자식. 야, 너 무슨 속사람으로 여기 들어왔어? 어? 씨, 왜 이래? 이러지 마. 너이 새끼야! 야! 사장 꼬셔서 한몫 잡으려는 거야 뭐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누구 얘기하세요? 사장님은 제 은인이시라고요. 아니, 정아 씨가 은인이라고요?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협박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던 길에 정아 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바로 대리운전기사 태용 씨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태용 오빠 여동생이에요. 놀랍게도 여동생까지 데리고 나온 태용 씨. 그런데 아니 협박할 때는 이제 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동영상 다 지우고 없었던 일로 할게요. 사장님도 그냥 잊어주세요. 갑자기 왜들 이러시는지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정아 씨가 아직 고소를 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게 사실은 갑자기 용서를 구하는 협박법.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태용 씨. 저 대리 부르셨죠? 아, 네, 이 차예요. 조심히 들어가. 갈게. 도착하면 전화하고. 알았어. 잠시 후 2만 원이죠? 수고하셨어요. 태용 씨는 차 안에 있는 잡지를 보고 정아 씨가 잘 나가는 여성 CEO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아 씨의 요구대로 골목 초입까지만 운전을 해준 태용 씨. 그런데 정아 씨가 집 앞까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자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뇌를 스쳤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했던 자기 동료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술 취한 손님이 원래 2만 원이었는데 아니 1,000원만 받아 그렇게 하고 10,000원만 주고 그냥 차키 뺏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골목으로. 사실은 음주운전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찍은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을 해서 당신 말이야 음주운전 한 거 내가 신고해버리겠어 라고 했더니 손님이 겁을 먹고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걸 보고 동료의 말이 떠올라서 언급결에 촬영했고요.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던 겁니다. 정아 씨를 협박해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태용 씨. 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오빠 누구 협박해? 남의 핸드폰 왜 봐, 이제. 아주 전화랑 메시지 오길래 봤어. 오빠 누구 협박해서 돈 듣고 다니는 거야? 너 몰라도 돼. 오빠,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지 말자. 결국 태용 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정아 씨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병원비 마련하려다가 그냥 뭐에 씌었었나 봅니다.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오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어쩌라고. 용서해 주세요. 알겠어요. 동영상 지우고 깨끗이 정리합시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뭐 서로 고소를 한다 만다 이런 감정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오히려 한 사람을 이렇게 취직시켜준 너무나 훈훈한 마무리였죠.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은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정말 이 사람 사는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훈훈한 사례였습니다. 뒤늦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석준 씨. 괜한 오해를 했던 게 미안해집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왜 말 안 했어? 시시콜콜하게 뭘 그런 얘기를 다 해. 미안해. 협박범을 용서하고 오히려 직원으로 채용한 한정아 씨. 그녀가 베푼 관용이 자체 수렁에 빠질 뻔한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